여러분이 매일 먹던 두통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약상자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마 거의 모든 집에 하나쯤은 꼭 있을 법한 약, 바로 아스피린이죠. 머리 아플 때, 열날 때 우리가 정말 흔하게 찾던 이 작은 알약. 근데요, 그냥 평범한 진통제라고만 생각했던 이 아스피린이 어쩌면 우리 미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평범한 알약 속에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스피린을 그냥 아플 때 먹는 약 정도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게 당연했고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이 혹시 단순한 통증 완화제를 넘어서 인류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시작점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아스피린의 역할은 아주 명확했죠. 두통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드시기도 하고요.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아스피린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아스피린의 진짜 가치가 지금 당장의 두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질병, 바로 암을 예방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수많은 연구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쌓아올린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과연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먼저 주목받은 증거는 바로 대장암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30에서 50%.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0년 이상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이렇게나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에 걸릴 확률만 줄인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사망할 확률까지도 크게 낮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아스피린이 무슨 모든 암을 다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를 보시면 대장암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가 입증됐고요. 유방암이나 폐암에서도 꽤 유망한 결과들이 관찰됐습니다. 최근에는 간암이나 난소암에 대한 효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암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특정 암에 대해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꽤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흔해 빠진 진통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암세포랑 싸울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아스피린이 벌이는 3가지 놀라운 작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작전은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체계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원래 암세포들은요, 교묘하게 위장막을 딱 쳐서 우리 면역세포들의 눈을 피하거든요. 그런데 아스피린이 바로 이 위장막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세포 같은 우리 몸의 공격수들이 저기 적군이다 하고 암세포를 더 쉽게 찾아내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인 전이를 막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혈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혈소판이라는 애들이 딱 달라붙어서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아스피린이 바로 이 혈소판의 활동을 방해해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멀리 이사가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암이 자라기 좋은 토양 자체를 망가뜨려요. 암세포는 만성적인 염증 환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스피린의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바로 이 염증 환경을 개선해서 암세포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땅 자체를 척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당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암 예방이라는 이 놀라운 이점의 뒷면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심각한 위험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스피린의 두 얼굴, 핵심 딜레마죠. 한쪽 저울에는 암과 심장질환을 막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요, 위장출혈이나 위궤양,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인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함께 올라가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게 바로 아스피린 복용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득과 위험의 저울추를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50대. 이 시기에는 아스피린으로 얻는 암이나 심장병 예방 효과가 출혈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울이 이득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방 효과는 여전히 있지만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눈에 띄게 아주 가파르게 높아지는 겁니다. 저울이 점점 위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 줄여서 USPSTF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60세 이상의 성인이 예방 목적으로 새롭게 아스피린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위험이 이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이미 오랫동안 복용해오던 분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의학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전, 바로 개인 맞춤형 의료로의 전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권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나를 위한 약을 찾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이해하려면 유전 표지자라는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 속 DNA에 숨어있는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꼬리표를 보면 어떤 사람이 특정 약에 더 잘 반응할지, 또는 어떤 병에 더 잘 걸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와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유전 표지자가 바로 이겁니다. PIK3CA라고 읽는데요.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이게 바로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몸속의 청사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극적인 차이를 실제 연구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PIK3CA 유전자에 특정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암 재발 위험이 무려 55%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이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이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개인 맞춤형 예방의 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아스피린을 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용량은 무조건 81mg 같은 저용량이어야 하고요. 둘째,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린치 증후군 같은 유전적 고형군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가 누구에게 약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문가, 여러분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스피린은 더 이상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잘만 사용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강력한 만큼 훨씬 더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알약을 복용할지 말지는 약국에 가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나이,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유전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의사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내려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그런 현명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